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회대타연구소의 김진양입니다. 오늘은 넘버즈 257호입니다. 이번 257호에서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그러죠. SNS를 통해서 본 현대의 욕망의 한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SNS를 하시는지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요. 그러면 인스타그램을 왜 하십니까? 페이스북을 왜 하십니까? 여러 가지 동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이유에서 SNS를 하는지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SNS 게시물을 이제 올리는 그 목적들을 스스로 분류하게 했습니다. 자기 과시용, 일상 기록용, 정보 공유용,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속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2015년도와 2024년도의 두 조사를 비교하면 약간의 좀 차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자기 과시용이 36%, 일상 기록용이 33%, 정보 공유용이 31% 해서 세 가지 목적이 거의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2024년도에 보면 자기 과시용이 36%에서 43%로 크게 증가를 했죠. 반면에 일상 기록용이나 정보 공유용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SNS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과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돌아보셨을 때 내가 왜 SNS를 할까? 한번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SNS 올리는 내용이 뭘까?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왜 SNS를 하는지 그 이유를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한 데이터 한번 또 보시겠습니다. SNS 이용할 때 SNS는 모두들 자신의 행복한 모습만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라는 질문에 대해서 71%가 동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리트윗, 좋아요를 얻기 위해서 업로드 내용에 에너지를 많이 쓴다에 44%가 동의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국 사람들은 SNS에서 자기의 좋은 모습, 행복한 모습,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모습들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겁니다. 한번 SNS 한번 쭉 보세요. 여러분들이 올리는 거나 다른 사람들 올린 걸 보셨을 때 그 가운데서 자기의 문제점, 자기의 약점 같은 걸 드러낸 그런 SNS 게시리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데이터를 보면 SNS가 자기 과시를 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요즘 SNS에 자기 과시를 하는 유저가 많은 것 같다라는 질문에 대해서 무려 79%가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왜 SNS에서 자기 과시를 하고 싶은 건가요? 그 이유도 한번 질문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기를 어필하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이 두 가지 이유가 60%가 넘었고요. 남들보다 눈에 띄기 위해서라는 응답도 59%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자기를 어필하고 인정받고 싶고 눈에 띄기 위해서 SNS를 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SNS를 하는 진정한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심층적 이유는 어떤 거냐면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 즉 인정 욕구 때문에 SNS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 꼭 SNS에서만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변 생활에서도, 우리가 평소 생활하면서도 우리는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소 생활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느냐라는 질문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신경 쓰는 편이다가 73%, 신경 쓰지 않는 편이다가 25%, 그래서 4명 가운데 3명은 평소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주목할 거는 누가 더 신경을 많이 쓰느냐 봤을 때요. 여성들이 81%, 20대가 78%로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여성과 20대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SNS를 많이 하는 연령대는 어느 연령대일까요? 여성과 20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SNS를 많이 하는 것이 여성과 20대라는 점과 평소 남들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것을 가장 많이 하는 계층이 여성이고 20대라는 점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점들이 SNS에서 20대와 여성들이
활동을 많이 하는 그런 이유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할까요? 우리는 여기서 매슬로우라는 사회심리학자의 욕구 5단계설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우리가 배고플 때 먹고 싶고, 그리고 이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은 그런 본능적 욕구, 바로 이것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인간이 이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욕구가 2단계로 안전의 욕구입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에서로부터의 어떤 위험, 고통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바로 이 욕구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인간이 이 안전의 욕구를 갖다가 어느 정도 충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추구하는 욕구가 어떤 욕구냐면 애정의 욕구 혹은 소속의 욕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남들부터 사랑받고 싶어하고, 그리고 내가 어느 집단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외톨이들이 홀로 존재할 수 없고, 그 외톨이들은 어느 누군가와의 관계를 맺고 싶어하고 어느 집단에 들어가고 싶은 욕구가 바로 이 애정의 욕구, 소속의 욕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사회적 욕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단계 욕구인데요. 이 3단계 욕구가 충족이 되고 나면 4단계 욕구로 올라가는데, 4단계 욕구는 바로 존중의 욕구 혹은 존경의 욕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존중의 욕구, 존경의 욕구는 어떤 거냐면 단순히 남들로부터 애정받는 게 아니라 남들로부터 내가 존경받는 인물 되고 싶은 것, 존중받고 싶은 인물이 되는 것, 남들로부터 내가 명예를 얻고 싶은 욕구, 이런 것들이 존중, 존경의 욕구인 겁니다. SNS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바로 이 4단계 욕구에 속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간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그건 불필요한 욕구가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욕구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인정 욕구를 무작정 비난하는 그런 풍토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인정의 욕구가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지 그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그걸 무작정 비난하는 것은 인간을 무시하는, 인간을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번째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매슬로우는 이야기합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남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가 추구하는 자기 완성과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겁니다. 이 5단계 욕구를 가장 충실하게 달성한 분이 일종의 예수님이나 이런 성인들이, 이런 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매슬로우가 이런 욕구 5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매슬로우가 요구한 이 4단계의 존중의 욕구가 왜 하필이면 다른 통로가 아니라 SNS에서 많이 벌어질까요? 왜 SNS가 인정의 욕구를 실현시키는 그런 통로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SNS가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겁니다. 온라인이 없다면 내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기껏해야 가족, 친구, 요 정도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는 내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SNS는 시각적인 시각물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스북이나 특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보다는 사진 중심입니다. 특히 인스타그램이 그런데요. 근데 이 사진 속에서는 내가 나의 행복한 모습, 나의 좋은 모습, 이런 것들을 이제 올리게 되는 거죠. 그걸 구구절절히 텍스트를 통해서 나 잘났어, 이런 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사진만 올리면 되는 거죠. 이런 편리성 때문에 SNS가 인정 욕구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통로로 이렇게 이용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SNS를 하는 주요 이유는 인정 욕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인정 욕구라고 하는 것은 남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인정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그 범죄 집단 속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남들을 헌신적으로 돕는 데서 또 인정받아서 그 남들을 돕는 것을 또 인정하는 사람들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정받는 욕구는 무엇을 인정받느냐가 반드시 전제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셀프 이미지를 충족시키는 그 인정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떤 셀프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나의 이미지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2015년도와 2024년도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나의 이미지에 가장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 모나지 않은 사람이다. 그리고 남들에게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제일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세 번째로 2015년도에 나타났습니다. 이 세 가지를 놓고 보시면 이 세 가지는 바로 남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원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셀프 이미지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인 겁니다. 네 번째로 보시는 유능한 사람은 2015년도 조사 결과를 보면 네 번째였습니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근데 2024년도로 넘어가면 재밌는 거는 원하지 않는 사람, 남들에게 알면 알수록 괜찮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줄어드는 데 비해서 유능한 사람은 53%에서 64%로 11%포인트 증가를 해서 순위로는 3순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시간이 갔는데 11년 만에 다른 관계적 측면들은 감소한 데 비해서 능력 측면의 셀프 이미지는 늘어나고 있을까? 그것도 하필이면 유능하다고 하는 키워드에 꽂혀 있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어려서 자랄 때 부모님이나 뭐 주변에 있는 가족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라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저희 어머니로부터 친구들을 많이 사귀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거는 친구를 많이 사귀라고 하는 거는 사회성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어려서부터 미술학원, 태권도학원, 음악학원을 많이 보냅니다. 그걸 왜 보낼까요? 그거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라 라고 하는 부모님의 바람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 어떤 다재다능함의 욕구 밑바닥에 더 한편 그 밑으로 더 들어가 보면 어떤 욕구가 있는 거냐면 네가 사회적으로 뛰어난 존재, 성공하는 존재가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공 욕구가 현대인의 셀프 이미지의 밑에 있는 거죠. 그 바닥에 있는 겁니다. 이런 셀프 이미지는 결국 성공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꽂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인정 욕구를 우리는 추구합니다. 근데 인정 욕구를 받지 못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에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난 것이 타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 남들의 비판이나 지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평가에 불안해하는 사람,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40%가 넘게 나타나는 응답이 타인과 자신을 자주 비교하고 자신보다 타인을 지나치게 신경 쓰는 사람, 즉 비교의식이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왜 자존감이 떨어질까요? 비교의식을 하게 되는데 SNS를 통해 보면 비교하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SNS에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불우한 처지 이런 걸 올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기의 행복한 모습, 자기의 잘난 모습 이런 것들을 주로 올리는 거죠. 근데 이것과 자꾸 비교해 보면 현실에 나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니까 스스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연령별로 봤을 때 SNS를 누가 많이 이용하느냐를 한번 놓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존감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먼저 각 10대, 20대 연령별로 놓고서 연령별 가운데에서 SNS를 적게 쓰는 사람, 즉 라이트 유저, SNS를 많이 하는 사람, 헤비 유저를 각각 나눠 놓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자존감을 7점 척도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았더니 10대, 20대, 30대들은 SNS 이용하는 빈도가 적은 사람들이 자존감이 좀 더 점수가 높았습니다. 반면에 40대에서는
라이트 유저와 헤비 유저의 자존감 점수가 비슷했죠. 그런데 50대, 60대로 넘어가면 SNS를 적게 이용하는 사람, 라이트 유저보다 많이 이용하는 사람, 헤비 유저의 자존감 점수가 더 높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50대 이상의 장노년층에서는 SNS 이용 시간이 많아질수록, SNS를 많이 이용할수록 오히려 자존감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50대, 60대들은 SNS를 하면서 자기의 모습들, 자기의 행복한 순간들을 올리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정의 욕구로 한 통로로 SNS를 적극적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근데 이 이 인정 욕구는 인간이 가진 기본 욕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우리는 무시할 수 없고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런 인정 욕구를 잘 드러낸 우리의 CCM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런 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바로 이 인간은 사랑받고 싶은 기본적 욕구들을 갖고 있습니다. 현대 경쟁 사회 속에서 성공이 지상의 최대 목표가 된 사회 속에서 성공해야겠다는 것 스스로 자기 셀프 이미지로 갖고 있는 현대인들 가운데에서, 그러나 스스로는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남들과의 비교의식 가운데에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온다면 교회에서는 사람들의 조건과 상관없이 그들이 교회에서 오로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인정받고 사랑받는 그런 존재가 돼서, 그래서 사회 속에서, 시장 속에서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마음의 안식과 평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스스로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해준다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넘버즈 257호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